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시댁에 말도 안 되는 강요와 완전히 시댁 편만 드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4년간의 연애 후 2년의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은 지 8개월이 되었네요. 날씨도 흐리고 우울해서 좀 털어버리면 낫지 않을까 해서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4년간 남편과 살아오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시댁과의 불화, 신랑과의 불화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며 왜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을까 하는 작은 후회가 됩니다. 현재에는 나름 자유롭기도 하지만 때로는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 4년간의 세월 동안 이런저런 일들 참 많았지만 제일 상처받았던 것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 시어머니는 유별나게 장남인 아들을 아주 사랑하십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은 자신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완벽하다고 하네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밥을 먹을 때 나란히 앉아있으면 꼭 제게 귓속말을 하시며 아가 옆으로 좀 땡겨 앉으라 하시고 그 사이에 비집고 남편 옆으로 앉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고 덧붙여 자기가 약간 집착한다고 이해하라고 하더군요. 네, 처음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다 첫 아이 임신 중이었고 집안 정리를 하다 보면 무거운 물건은 남편이 옮기거나 해야 되지만 반대로 시어머니는 제가 다 들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제 신랑은 밖에서 일하느라 힘들기 때문에 집에서는 편히 쉬어야 된답니다. 저희 신랑이 들고 있는 모습을 보기라도 하면 후다닥 달려와 자기가 든다고 하시고 바로 제게 다시 줍니다. 그러다 임신 6개월째 되던 해 저희 시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은 서울이었고 시댁은 전라도였습니다. 신랑 퇴근 후 바로 시댁으로 출발하였고 아무리 빨리 가도 차가 막히고 하여 도착하니 새벽 1시더라고요. 도착 후 피곤했지만 부랴부랴 씻고 잠을 청했지만 3시간밖에 잠을 못 잤습니다. 아침 5시 일어나서 바닥에 쭈그려 앉아 버너 켜고 음식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말고도 동서가 있었는데 동서는 자기 신랑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하더니 잠들기 전 정말 문을 잠그고 자더군요. 저희 동서는 시어머니랑 사이가 좋지 않아 어머님이 동서에게 뭐라도 해도 서방님이 다 커버해 줬습니다. 그러고는 힘들게 아침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나니 시댁 식구들이 등산을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당시 아주 추운 1월, 영하 날씨여서 무지 추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아침부터 배가 슬슬 뭉치더니 아프기 시작하였고 시댁 식구들에게 배가 아프다고 했더니 신우들은 임신하면 원래 배가 다 아프다고 하며 유난 아닌 유난을 떤다고 난리더군요. 남편은 누나가 2명이 있지만 나이 차이가 무려 8살 정도가 납니다. 제가 배가 너무 아파서 등산 안 간다고 집에 있겠다고 하니 절대 안 된다고 꼭 같이 가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다 같이 가고 너는 차 안에 있어. 우리는 산 올라갔다 올 테니까 라고 했고 제가 마지못해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해서는 차에 있으면 답답하고 불편할 테니 밖에서 바람 쐬고 있으라더군요. 배는 여전히 아팠으며 산 밑에 칸막이 없는 버스 정류장 의자에서 1시간 30분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편 들어주지 않은 신랑은 신우랑 산으로 올라가는데 정말 얄밉고 내가 왜 저런 남자랑 결혼을 했나 싶더군요. 산을 타고 내려오니 점심이었고 싸온 반찬과 밥을 펼쳐 밥을 먹는데 하늘이 노랗더군요. 배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 쓰러지듯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애가 나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6개월인데 진통이 주기적으로 5분 간격으로 온다고 하였고 제가 큰 소리로 유산되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시댁 식구들은 그렇게 아프면 죽을 것 같다고 말을 하지 왜 참고 있었냐고 답답하다고 하네요. 저들이 인간인가요? 아침 등산 가기 전부터 배가 아프다고 했는데 무시한 사람들이 누군데 저딴 말을 했던 건지. 결국 한 달 이상 병원에 입원하였고 8개월 만에 저희 딸아이를 얻었습니다. 애가 출생을 하던 날 시어머니가 병원을 오셨어요. 아이가 너무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었고 아이를 보고 오신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있는 앞에서 그러시더군요.
에고 남들은 애기 나면 친정에서 며칠씩 준다 킨데 라고 말을 하시더군요. 그러고는 병원에 얼마 머물지 않으시고 나 갈란께 산후조리 잘하거라 애 낳느라 고생했으니께 미역국 끓여 먹으라 하시면서 10만원 주시고 바로 내려가더군요. 그 후로 시댁 문제로 신랑과 싸우다 신랑은 뜬금없이 신우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그러곤 신우이가 제게 전화를 하였고 한두 시간 가까이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다 신랑이 두고 간 핸드폰 카톡을 보니 신우랑 단체톡이 있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네가 웃음나보다 시댁을 싫어하는 것이니 기를 죽여야 한다. 이런저런 얘기로 남편과 카톡을 주고받고 있더군요. 또 한 번은 신우가 어느 여자 연예인 이용 기사가 났을 때 그러더라고요. 요즘 여자들은 자신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돈 버니 저렇게 이혼도 하고 한다며 너도 이혼하게 되면 아기는 두고 가라 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미쳤습니까? 자기 아들이 딸 안고 있으면 손녀한테도 엄청난 질투로 그것도 보기 싫어서 눈에 쌍심지를 키는 시댁에 애를 맡기라니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수시로 방문을 하시는데 그것도 꼭 생일, 기념일, 휴가 어쩜 그렇게 타이밍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편이라는 놈은 싫은 내색을 하지도 않고 시댁이려면 다 받아주는 사람이기에 제가 다 포기하고 휴가든 기념일이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있습니다. 제가 화내면 부모님이 자식 집에 온다는데 왜 연락을 하고 와야 하냐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절대 제 편이 되어주지 않더군요. 정말 화가 나 미친 듯 화를 내면 다음부터는 제 편을 들어주겠다. 그 한마디만 남기고 땡이었습니다. 이렇게 온갖 스트레스를 주는 시댁 식구들이 집에 온다고 하면 미친 듯이 싫었지만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여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것이 정말 스트레스고 지긋지긋하더군요. 저도 사람인지라 어느 순간이 되니 점점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시댁 문제 때문에 거의 매일 싸우다 보니 싸우는 것도 지치고 포기하게 되면서 남편과는 필요한 말만 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인간한테 수없이 이야기해봐야 귓등으로도 듣기만 하고 제 편도 아니었으니까요. 동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신랑이 다 커버해주니 그 사랑으로 버틴다고 하지만 이 썩을 인간은 아무리 제가 시댁에서 당해도 그러려니 보기만 하고 실드를 쳐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랑 싸우다 보면 임신을 했을 때 그 서러움 이야기하면 되려 네가 성질이 못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무조건 시댁 편만 드는 신랑한테 점점 정도 떨어지고 믿음도 사라졌습니다. 제 자신을 한탄을 하며 내 편도 되어주지 못한 사람과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만 하게 되더군요. 항상 남편은 입버릇처럼 제게 하던 말이 네가 뭘 할 수 있냐? 라고 합니다. 그 말이 익숙해졌는지 제가 더 나이가 들면 할 수 있는 게 더더욱 없어질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 자존감도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어느 날은 제 몸이 너무 아파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 항증증이라는 병도 생겼더라고요. 보통은 유전병인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었고 많은 생각 끝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뭔가 할 수 있을 때 새로 시작해야겠다. 이혼을 다짐했습니다. 남편에게 내 편도 되어주지 못하는 당신과는 더 이상 못 살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혼하자고 하였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에 남편은 너까지 깨? 무슨 이혼? 무시하듯 보더군요. 그러다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이혼 과정에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인간도 지쳤는지 쿨하게 양육권, 면접권, 친권 다 포기하더군요. 제가 이혼을 결심한 후에 너무 냉정하고 매몰차게 하긴 했습니다. 암튼 이혼한 지 벌써 8개월이나 흘렀고 저희 아이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혼 후 제가 불행한 모습 보이는 것보다 씩씩하고 행복하게 웃는 엄마가 더 좋을 거라 생각하고 스스로 다독이며 지내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은 직장도 다니고 아기는 친정에서 봐주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기를 봐주는 동안 일자리를 찾아보면서 취직이 잘 될까 걱정도 많이 했지만 의외로 빨리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홀가분하지만 아직도 견뎌야 할 일들이 첩첩산중이네요.
저희 부모님은 딸의 이혼을 아직도 온전히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세요. 결혼 후에 시댁살이 하면서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도 말씀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희 부모님은 이혼 소식에 청척병력이셨겠죠. 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다들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막다른 길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디에든 길이 있으니까요. 시댁 문제, 신랑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제가 뒤돌아보니 자기 자신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누구한테든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라고 사연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신해서 등산을 거길 왜 데리고 가? 1월 달에 미친 거 아니야?